장점 그리고 단점. 요거 이상한데? 저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모델이거든요. 지금 기아차에서 이 K8한테 정말 큰 의미를 부여했죠. 로고도 새로 만들었지, 회사 이름도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로 바꿨지, 차 이름도 기존 K7에서 K8으로 바꿨지. 차 외적인 것으로도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차의 상품성이 떨어진다면 이렇게 뭔가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흰색 K8이 확실히 그 전면부 그릴이 있죠. 여기에서 온 이질감이 큰 듯합니다. 이 그릴 사이에 뽕뽕 뚫려 있는 그 구멍들이 차가 흰색이 다 보니까 더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어두운 색 차들은 검정색 구멍과 차체 색깔이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게 그 그릴에서 오는 논란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흰색은 이게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며칠 전에 기아 K8 실차를 처음 보고 왔죠. 그때 현장에서 봤을 때 뭐 약간 뭐랄까, 기아가 기아 했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기아가 기아 했네 라는 말의 뜻은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신차가 나올 때마다 정말 소비자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눈으로 딱 봤을 때 정말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건 원래 잘 해왔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K8도 2021년 신차치고 담아낼 수 있는 거는 다 담아냈구나, 급에 맞게 잘 요리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물씬 전해줬었거든요. 다만 지금 저희가 그때 전시장에서 봤던 차들은 이런 시트 가죽이 조금 밝은 색깔이었었던 반면 지금은 검정색이어서 그때보다는 화사함은 조금 떨어지고요, 더 중후한 맛이 세네요. 운전석에 딱 앉자마자 3초 만에 느꼈던 거, 시트 포지션 이거 왜 이렇게 높아요? 아니 제가 지금 시트를 가장 아래로 낮췄거든요. 이게 다 낮춘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높네요. 파마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좀 컬이 있긴 한데 그래도 머리카락이 여기 천장에 좀 살짝 스칩니다. 시트 포지션은 좀 너무 높은데요. 이게 조금만 낮춰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차에 따라서 가끔 하긴 하는데 얘는 좀 많이 낮춰졌으면 좋겠어요. 뭐 에르고 시트라고 운전 중에 몸의 피로를 최소화시켜주는 기능이 들어갔다며 되게 자랑을 하고 있죠. 뭐 좋아요, 편한 시트 좋죠. 근데 글쎄요, 저처럼 좀 시트를 항상 최대로 낮춰서 앉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거 조금 한 요만큼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차를 되게 내려다보는 느낌이 강합니다. 지금 보니 끝도 시원시원하게 보이고요. 물론 뭐 대시보드 형상 자체도 낮아 보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 눈 높이도 되게 위에서 아래를 쫙 거느려 보는 듯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주요 소비자층을 봤을 때 막 스포티한 운전을 즐기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트 포지션을 조금 낮출 수 있는데 높여놓고 달리는 거랑 낮출 수도 없는 거랑은 다르니까 이거 좀 낮췄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배정받은 시승차는 3.5 가솔린 모델입니다. 지금 자연흡기 엔진 3500cc를 넣고 있죠. 요즘 인터넷상에 보면 그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엔진 오일 줄어드는 현상, 요거 때문에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 K8의 주력 엔진이 3.5L라고 판단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오늘 시승차는 거의 3.5로 준비를 했군요. 배기량으로 놓고 보면 이 K8의 덩치에 걸맞는 수준이죠. 요 정도 배기량의 엔진을 만약에 스팅어 V급 모델이 있어서 거기다 집어넣었다면 기아도 터보를 집어넣었겠지만 이렇게 K8처럼 부드럽게
넉넉한 주행을 즐기는 타입의 차라면 굳이 터보 안 넣어도 이 정도 배기량으로 충분히 원하는 출력과 토크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연비면에서도 그렇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카니발 3.5 가솔린 모델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엔진이더라고요. 카니발보다 뭐 출력과 토크 면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걸 이 재원표상 확인할 수 있고요. 평상시에 서울 시내 출퇴근하는 환경에서는 지금 소리도 그렇고요. 제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앞으로 툭 쳐주는 이런 가속 능력도 그렇고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도요, 노멀 상태에서 쭉 밟으면 아주 부드럽게 가속이 되고요. 그 와중에 저기 이 엔진룸과 실내 격벽 사이를 넘어서 저기 멀리에서 6기통 엔진의 정말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꿀 발라놓은 듯한 부드럽지만 중후한 예. 내 목소리가 좀 비슷하진 않은 것 같아. 이 맛에 6기통 사는 거거든요. 자,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3개가 있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면 스마트로 넘어가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 잘 안 쓰거든요. 노멀 아니면 스포츠 혹은 막히는 길에서 에코, 그 정도로 활용을 하니까 자주 쓰지 않는 스마트는 길게 눌러서 넘어가게끔 바꿔놓은 것 같아요. 스포츠로 바꿔서 스포츠로 바꾸니까 지금 이 사이드 볼스터를 옆구리를 좀 쫙 조여주고 있죠. 이 상태에서 킥다운을 한번 해볼까요? 이 K8의 캐릭터에 맞게 스포츠 모드를 썼다고 해서 뭐 가상 엔진음이 세게 들어오고 그런 변화는 없고요. 일단 엔진 RPM을 낮게 쓰면서 토크를 좀 더 쫙쫙 끌어당기려는 태도는 보입니다. 매뉴얼로 변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2단입니다. 여기에서 차가 뛰쳐나가는 느낌이 다분히 고급 세단스럽네요. 변속 충격을 느껴지게 하면서 운전 재미를 막 높이고 실린더에 기름을 쫙 뿌려가지고 연료는 좀 낮아질지언정 짜릿한 가속을 느끼게 하고, 이런 거보다는 편안함을 잃지 않는 와중에 이 자연흡기 엔진의 넉넉한 힘은 운전자한테 전달해주는 약간 이런 세팅 같아요. 가속은 시원시원하거든요. 잘 나가요. 근데 조미료를 쳐가지고 좀 더 실제보다 잘 달리는 것처럼 연출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없어야 맞죠? 없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이 뒷자리도 엄청나게 넉넉하기 때문에 쇼퍼 드리브는 용도로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편안하게 달려주네요. 자, 스포츠 모드에 놨죠. 기어도 2단으로 낮췄습니다. RPM 5000에서 급가속을 하면 시트가 왜 이렇게 좀 까딱까딱해요. 가속을 하면 시트가 차에 딱 고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내 몸에 맞게 설정을 한지언정 한번 맞춰놓으면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이렇게 가속 페달을 깊이 밟으면 몸이 이렇게 뒤로 쏠리면서 의자가 뒤로 살짝 이렇게 누워요. 지금도 보시면 까딱까딱하죠. 요거 이상한데? 최근에 이런 시승차를 모든 차를 통틀어서 타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기자분들이 타고 온 차들을 한 번씩 앉아가지고 다 확인해봤어요. 다른 차들도 의자가 이렇게 까딱거리는지. 근데 조금씩 까딱거리긴 해요. 근데 제 차가 조금 더 심한 듯해요. 제가 만약 이 차를 받았다면 요거 좀 뭐라고 할만한데? 이 차만의 문제라면 그래도 다행인데, 모든 K8이 그렇다면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도 뭐 에르고 시트의 기능 중에 하나인가?
자, 변속기도 이번에 K8을 통해서 새롭게 적용한 기술이 하나 있죠. 기존에는 그냥 자동 8단이었다면 이번에는 3.5 가솔린 모델, 3.5 LPI 모델, 이 두 가지에 한해서 투 챔버 방식의 토크 컨버터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토크 컨버터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여름에 선풍기 바람 쐬잖아요. 그 선풍기 두 대를 마주보고 세워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 쪽에서 오는 선풍기 날개 하나, 그 다음에 바퀴와 연결된 선풍기 날개 하나, 이 두 개의 선풍기 날개를 방에 가둬 놓고 거기를 오일로 꽉 채워요. 그러면 엔진 쪽 날개가 돌아갔을 때 오일의 압력을 통해서 바퀴에 연결된 선풍기 날개도 돌리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간단한 토크 컨버터의 원리인데, 제가 급가속을 하거나 변속기에 스트레스가 많이 전해지는 운전을 했을 때 그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충격도 생기고 수명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조 챔버를 하나 추가했다고 해요.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가 전해졌을 때, 혹은 차를 오랫동안 유지했을 때는 좀 더 넉넉한 오일의 양으로 압력을 그리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비로소 이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연비면에서도 기아차에서 밝히기는 기존 모델보다 이 투챔버 방식의 변속기 덕분에 조금 좋아졌다고 하는데, 딱 그것만 놓고 얘 때문에 연비가 좋아졌습니다 하기에는 완전히 신형으로 넘어온 만큼 차체도 아예 다른 걸 썼고, 그래서 무게 감량도 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연비가 달라질 수 있는 거라 변속기 때문에 좋아졌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고요. 하지만 여러모로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없다면 기아자동차에서 미쳤다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챔버를 하나 더 달았겠어요? 운전대가 살짝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가져가면 약간의 토크 스티어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내가 꺾은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살짝 운전대가 더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이런 건 전륜구동 차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여서 크게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고요. 오늘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승차들이 전부 AWD는 없더라고요. 전부 전륜구동 모델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AWD는 가격표를 보니까 한 220만원이었나? 그 정도 추가하면 적용할 수 있던데, 지금 현대기아차에서 전륜구동 기반으로 사륜구동 시스템을 넣는 건 이 K8이 처음이거든요. 요즘 AWD의 적용 비율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추세여서 겨울에 난 한 번이라도 눈 많이 온 날 AWD의 덕을 보겠다 싶은 분들은 넣으셔도 좋고요. 저라면 안 나올 것 같아요. 220만원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3.5 모델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고를 수 있죠. 옵션으로 90만원이었나 추가하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얘는 그게 안 들어갔는지 에코, 노멀, 스포츠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승차감의 변화를 확인해봐도 글쎄요, 승차감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짧은 시간에 제한된 구간에서 후다닥 타보고 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조금 타고 이 차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그냥 첫인상 정도, 잠깐 타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릴 때 보면 스티어링 감각 이상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되게 여유 있는 세팅이고요. 제가 제원표를 보니까 3.5 가솔린, 2.5 가솔린 두 모델은 RMDPS를 넣었고요. 3.5 LPI 모델은 CMDPS를 넣었더라고요. 그냥 다 RMDPS 넣어주면 안 되나요? 지금 현대기아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ADAS 기능은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전방 추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또 안전 하차 알림, HDA2,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기능들 만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선이 옛날 거하고 새 거하고 두 개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쭉쭉 직진하려고 하니까 마치 차선을 이탈한 줄 알고 안으로 좀 넣어주려고 해요. 그 안으로 쓱 넣어주는 이 휠 토크가 생각보다는 조금 세네요. 이게 세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최근에 경험한 차들 중에서는 조금 세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깜빡이 안 넣고 들어가면 진동이 오겠지? 운전대로 드르륵 진동도 오고요. 이 HDA1과 HDA2의 차이는 이 고속도로를 주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가 조금 더 정밀하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차선 중앙을 유지하고 달릴 때 옆차가 너무 바짝 붙는다 그러면 내가 내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옆차와의 거리를 조금 더 벌려주는 기능이 있고요. 또 방향지시 등을 넣었을 때 차가 스스로 차선을 바꿔물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됐죠. 현 상태에서 차선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차선을 왼쪽으로 바꿔 물었어요. 자, 지금도 다시 한번 차선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바꿔 물면 자, 자기가 오른쪽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중앙의 위치. 자, 이렇게 HDA2 기능을 통해서 내가 방향지시 등을 넣었을 때 스스로 차선을 바꿔무는 기능, 요게 제 기억에는 아마 제네시스 GV80 때 제가 처음 해봤던 것 같거든요. 요 기능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되게 정말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만 했었어요. 야, 이러느니 그냥 내가 차선 바꾸겠다 싶을 정도로 답답하게 작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작동을 잘하네요. 너무너무 조용해요. 더 바랄 게 없네요. 일단 하체에서 넘어오는 소리는 꼬집을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풍절음도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풍절음에 대해서 꼬집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요. 최근 탔던 현대 기아 차들의 특징이 풍절음에 있어서 약간 약점을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오히려 노면 소음은 잘 막아놓고 이 창문 이 부분 여기 어딘가에서 차마다 다르긴 하지만 바람 깨지는 소리가 실내로 전해져 가지고 풍절음 때문에 조금 좀 시끄러운데? 라는 결과를 낳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K8은 적어도 오늘은 풍절음에 있어서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트림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앞뒤 창문 전부 이중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우드 그레인도 좋고 우드 그레인 와중에 숨겨놓은 앰비언트 라이트도 좋고 그냥 전체적인 구성도 좋고 대메뉴와 공조장치 메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터치도 되게 센스 있고 소재도 좋고요. 운전대 림 두꺼운 거 봐봐요. 만져보는 촉감도 좋고요. 나무결도 잘 살렸고요.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근데 다만 이런 데 보이는 버튼들이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이런 데서 약간 아쉬워요. 이런 데 보이는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 송풍구 바람 방향 조절하는 레버 있죠. 요것도 뭐 물론 끝부분에 크롬으로 약간 멋을 부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데서 보면 K8이 분명히 고급차긴 한데 제네시스보다 더 고급스러우면 그건 안 되지 라고 K8한테 주문을 넣은 듯한 그런 터치들이 곳곳에 조금 보입니다. 조금 딱 보면 되게 고급스럽긴 한데 이런 버튼 소재 이런 데서 신분의 한계? 라고나 할까? 아무리 K8이 K7의 후속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옆에 달리고 있는 K7을 보면 확실히 같은 급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한 급 위차라는 느낌이 듭니다. 차 크기도 그렇고요. 실내 구성도 그렇고요. 크기의 경우에는 거의 뭐 대형이라고 해도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커졌죠. 아니 K8을 이렇게 만들면 머지않아 출시될 그랜저는 도대체 얼마나 좋게 만들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기아차 입장에서는 신형 그랜저가 나오기 전에 팔 수 있을 만큼 빨리빨리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되지 않겠나. 이 기아와 현대의 신차 출시 시기를 놓고 봤을 때
기아 신차가 나오고 나서 동급 모델의 현대 신차가 나오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옆모습도 되게 근육질이고 스포티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타본 K8은 스포티함보다는 정말 넉넉함, 고급스러움, 편안함 이런 쪽을 바라보고 만들었구나 라는 게 진하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잠깐이지만 만나본 K8, 대한민국 40대, 50대, 60대 아저씨들께서 아주 좋아하실 만하다. 실내 장비, 주행 느낌, 그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승차감과 힘과 편안함, 조용함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빠짐없이 잘 갖췄다. 바꿔 말하면 젊은 취향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일단 시트 포지션부터 조금 높고요. 힘을 바퀴로 전달하는 태도도 되게 부드럽고요. 승차감도 아주 편안한 세팅이고요. 장점 3.5리터 6기통 엔진의 부드러운 소리와 감성, 실내 장비와 디자인 소재, 그리고 단점 까딱거리는 거, 시트 포지션 높은 거,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오는 논란, 요 정도를 꼽고 싶네요.